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살갗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우리 구 행정이 돌아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장인홍 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봉일동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도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주택 2,007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만 약 40억 이상 지급됐습니다. 실제 총 손실액은 주택 외 여러 인프라 복구비 등을 포함하면 당연히 이보다 더 컸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초여름 강수량도 평년 대비 많을 거라고 합니다.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00가구 이상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개봉일동 주민분들의 위기감은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84년도에 이사 왔는데 86년도에 물이 찼어요. 그 이후로 4년마다 주기적으로 4년마다 찬 거예요, 물이. 그래 4년마다 차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한 40년이 넘었는데 그 수없이 물이 찼는데 많이 살 때는 제가 167인데 한 반절 찼으니까 배꼽 위에까지 찰 때도 많았어요. 그때 뭐 방 아래층에 방 4개 다 차가지고 한 발목 좀 올라오게 찼어요, 방까지.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저 펌프장을 안 돌려서 그랬다는데 안 돌려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돌아갔는데 비가 원체 많이 오니까 하수구로 다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야. 이 너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수구로 다 역류해서 차는 거예요. 못 자요. 솔직히 비가 많이 안 와도 벌써 비만 온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잠도 못 자, 진짜 장마 때 되면은. 여기는 갑자기 비가 한 50mm나 100mm가 순간적으로 쏟아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이쪽 펌프장이 해결을 못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요. 물이 얼마나 차오르느냐,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물이 자동차 바퀴에 3분의 2가 차요. 근데 그거 차는 거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면서 역류해서 들어가면은 밤에 잠자다가 만약 지하실에 물이 들어갔을 때 전기 감전되면 사람이 죽어요. 저쪽 뭐 신림동에 가서 죽은 거 마냥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한번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했어요. 주인 입장에서. 이거는 큰 트라우마예요. 그 전에 몇 년, 여기가 개봉 일동 이 지역이 139번지 내가 원래 국가 재해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여기는 근본적으로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침수된 과정이 재해 지정을 또 지정했다가 또 재해 지정을 지어가지고 재개발한다면 무산되는 과정도 상당히 한 20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재해를 많이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여기 침수 재해 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로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폭우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물 난리를 이제 피해를 보상해주고 또는 뭐 이렇게 장치를 해주고 이랬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뭐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는 그냥 물만 피해를 보니까
비 올 때 수해만 피해 보는 사람이 주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뭘 요구한다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아니면 뭐 질서 없게 뭐 규격이 안 맞는 이야기 자꾸 해야 되는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구청에서나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나 근본적인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물론 단기도 해주고 장기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물이 안 차게끔 좀 해줘라. 제게 찾아오셨던 주민분들입니다. 2022년 이전부터 침수 피해를 입으셨던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비 피해 없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구로갑 지역의 침수 흔적도입니다. 침수 흔적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침수 기록을 지도 형태로 표시한 도면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왼쪽의 지도는 오류 IC 상부로 개봉일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세곡초등학교 좌측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모두 노란색으로 표기된 침수 위험도 1등급 지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개봉이동 주민센터 개봉로 서쪽 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역시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서 노란색 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공식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봉일동은 오류천의 하천재해 위험지수 8.0과 내수재해 위험도지수 20.0으로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총 28점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노후 하수관 및 협소한 환경으로 인한 배수 능력 저하, 저지대 특성과 도심지 포장면 확대로 인한 물 순환 불균형, 유출수 유입, 집안 침하 및 하수관 파손의 복합 영향, 오류천 외수의 영향에 따른 침수 발생 등을 초고위험 지역 선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구로 전역에 관로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봉일동이 위치한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개봉일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와 같이 북쪽에 고척근린공원과 동쪽에 개봉일동 고지대 우수가 오류 IC 부근으로 몰리게 됩니다.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로 엄청난 양의 우수가 몰리면서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하수관이 역류하고 그 결과 오류 IC 상부 저지대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구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0번째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봉동과 고척동은 반지하 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반지하 주택이 몰려있는 이중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로구 반지하 주택은 총 9,149가구로 이 중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3,407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7%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지대라면 괜찮겠지만 개봉일동 상습 침수구역은 언제라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2022년에 겪었던 상황들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개봉일동 지역의 하천 재해 저감을 위해 오류천 하류부 복개 구간을 확장하거나 땅속에 묻힌 배수시설인 암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내수재해 초고위험 지역으로 우수관거를 증설, 개량하고 개봉일동에 빗물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나의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04년 발표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 저류시설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봉일동은 인근 고척근린공원과 개봉일동 고지대의 우수가 일시에 남부 순환로로 유입되는 지형으로서 노면수가 개봉동 일대의 분지 지형적인 특성상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류시설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데요. 서울시 전역의 하수도 정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본계획에 개봉일동 관로 정비, 빗물 펌프장 증설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관거 얘기도 잠깐 해야겠는데요. 우리 구는 총 301.3km의 함유식 하수관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수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개봉 1동의 경우 침수 피해 이후 총 151.5m의 하수관만이 개량됐을 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개봉 1동에만 집중적으로 하수관 개량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적 실적으로 개봉 1동이 내수제의 초고위험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노후 하수관거의 교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미 2004년부터 최근까지 개봉 1동 저류조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국시비 확보와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내서 관로 정비와 저류조 신설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집행부의 노력이 주민 생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서울시 관로 정비 투자 우선순위에서 우리 구가 후순위에 있다는 점만 부각되고 해당 부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 이후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위기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었던 신월동은 빗물 저류시설 확충으로 지난 2022년의 기록적 폭우에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저류조 신설을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구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1-1 간이빗물 펌프장 증설 또한 펌프 추가에 따른 추가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안 된다는 답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벌써부터 우려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매년 비만 오면은 청개구리 같이 꼭 보면 일기예보를 항상 봐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특히 개봉일동 자연재해를 안 입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보면은 잠잘 때도 어쩔 때는 물이 차가지고 방에서 쫓아나와서 물 풀 때가 있어요. 엄청 그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뭐 낮이고 밤이고 이거 목숨을 걸다시피 하니까 물을 차고 넘어야 우리가 살지.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좋아지는 있는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앞으로 더 좋은 시설에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개봉동 62-6번지로 가보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62-6번지 일대는 편의점 앞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입니다. 좁은 사거리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혼재된 구조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교차로 진입 시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데요. 사실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빈번한 접촉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민원을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는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길까지 합치면 5방향으로 차들이 진행하고 합류하는 구간입니다.
위로는 아파트와 자절 공원으로 이어지고 인근의 초등학교와 밑으로는 남부순환로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민원에 비해서 손으로 잡히는 수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경미한 차대차 충돌 사고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차주간 합의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사고는 일어나는데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위험지역 교통사고 다발 구역인 겁니다. 반사경과 스마트 알림이를 추가 설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는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혹여 접촉사고가 나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통계가 안 잡히니까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작던 크던 접촉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사진을 보여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부서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문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간 실제했지만 신고되지 않았던 사고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뤄진 겁니다. 이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실존했던 교통사고의 위협을 그간 우리 구 행정이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개봉동 62-6번지 인근에 숨겨져 왔던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는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미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 등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또 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서 매년 하수도 개량 공사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수해 예방을 위해서 최근 10년간 오류천 단면 확장 공사, 그리고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 사업, 개봉 사거리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 등 지속적인 하수도 개량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인 오류천 단면 확장 공사는 2013년 서울시 투자심사, 2016년 실시 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 후에 1,2공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요. 2016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공구는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에서 22년까지 실시한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은 개봉 1동 대부분을 포함한 정비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배수체계 개선, 그리고 통수능 확보 등 하수도 기능 회복 및 수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2013년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 2015년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2개의 공고로 나눠서 30년 빈도 시간당 아마 90mm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설계 기준으로 약 15km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도 정비 외에 매년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00년 빈도 시간당 120mm의 기록적인 폭우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강우로 인해서 언제든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일단 마련해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24년 수해 예방 주요 시설물인 사각형 거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관내 노후 사각형 거 정밀 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각형 거에 대한 단면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일동 일대 사각형 거의 보수 공사도 예산 확보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봉 일동 일부 저지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요. 강우시의 노면수 원류 방지 등 적정 노면수 처리를 위한 원류 방지턱 그리고 포장면 인상 등 단차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필요시에 비물바지 신설 등 추가 하수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 개봉동 아마 146-5번지 요 일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돌발 강우 등 폭우 발생 시 그 소형 경량 차수판 설치도 신속한 현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서울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2024년 서울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는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4개소, 구로동 3, 구로동 4, 고척 지하차도, 개봉동 1 이렇게 선정됐고요. 해당 계획은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목표 연도 10년 내에 우선순위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계 경역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다만 사업규모 위험지수 등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개봉 일동이 포함되어 있는 개봉 1지구가 비교적 후순위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연차별 사업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적극 앞당기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앞으로도 개봉 일동을 비롯해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 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해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답변을 해도 주민들의 불안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거에 해소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개봉동 62-6번지 아마 그 진심커피인가요? 그 앞에 교통사고 관련 위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최근 3개년간 구로경찰서에 6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그 밖에 차대차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된 건수가 다수 발생했다는 주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교통사고도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어서 구체적인 건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현장 점검 결과 불규칙한 도로 선형과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 구조로 이런 접촉사고가 자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구로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 구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면도로에서 불규칙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현재 설치된 거주자 주차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로경찰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구로경찰서 협의가 되면 구로경찰서 규제심의에 상정해서 개선하고요. 어쨌든 숨겨진 교통사고 건수도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구로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장인홍 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은 후순위에 있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서울시 대책까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예,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의원 출신이시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고 마지 않던 우리구 행정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구 행정이 자꾸 단편적인 대안들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해오셨던 겁니다.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 간절한 외침이 단순히 그냥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전에 관련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마에 대비한 상습 침수구역 정비와 풍수해 경보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해 대책 마련에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겠다. 돈이 없어서 시설 관리 못한다는 변명은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책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무책임한 행정과의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되어지고 섬기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우리 구로가 제일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침수 방지 시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비교적 행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23년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약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뒤에 종료되고 나서 그 뒤에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이 100%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도 뜯어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설치 방법 안내까지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꼭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침수 피해 위협과 보이지 않는 교통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덜 걱정하시는 구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